안녕하세요. 당뇨에 대해 모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듣는다 박세희입니다. 이 한때 부자병으로 불렸던 당뇨병이 요즘에는 워낙 발병률이 높아져서 국민병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당뇨하면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걸리는 거다 이런 이야기 많았는데요. 요즘에 30, 40대 젊은 층에게서도 당뇨병이 워낙 많이 발병해서 그 얘기도 이제 옛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당뇨하면 불치의 병이다,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한다라고 해서 적극적인 치료 미루시는 분들 많은데요. 21세기 첨단 의학 시대죠. 당뇨도 충분히 정복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도 당뇨 알아야 하는다 함께 하시면서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치료법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당뇨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샵 3772번 문자 상담 코너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많이 기다리셨죠? 당뇨 치료계 권위자 최수봉 교수님 모시고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요즘에는 당뇨가 국민병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당뇨하면 가족 중에 혹시 당뇨병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유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후천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 당뇨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걸리는 건가요? 유전병이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유전 경향이 있지만은 음. 그렇게 크지는 않죠. 만약에 유전 경향이 크다 그러면은 어떻게 네. 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 중에 당뇨병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음. 그러면 뭐 피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다 100%가 거의 다 당뇨병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10% 정도 되니까 아마 다른 원인이 많이 작용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죠. 한번 당뇨병은 잘만 이해하면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잘 못 낫는 이유가 당뇨병이 뭔지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치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환자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당뇨병은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 그것이 소화돼 가지고 포도당으로 바뀌거든요. 포도당이 피 속에 들어오고 그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바로 우리 몸의 연료입니다. 에너지원이죠. 영양분인데 그것이 췌장에 나오는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동화작용이 돼 가지고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지고 힘이 되고 살이 되는 거죠. 이것이 잘 되는 것이 정상인데 당뇨병은 췌장이 망가져 가지고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동화작용이 적게 되니까 몸은 점점 영양실조가 되니까 우리 몸이 파괴돼 가지고 여러 종류의 합병증이 와서 오래 못 살게 되는 병이라고 할 수 있죠. 당뇨병 원인은 췌장 기능의 부족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께서 한국형 당뇨와 서구형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저는 사실 당뇨면 뭐 그냥 다 같은 당뇨지라고 생각했었는데 한국형 당뇨와 서구형 당뇨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이제 의학이 이제 외국 특히 서구 의학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네. 이 젊었을 때도 이 우리 책을 보면은 당뇨병 환자는 비만한 사람이 많이 걸린다. 비만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의사가 돼서 환자를 봐보면은 네. 비만한 사람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실제 과학적으로 조사해봤더니 대한민국, 홍콩은 비만도 이게 신체 질량 지수를 얘기하는데 23 정도 됩니다. 그다음 미국은 100이나 흑이나 28, 29, 30 정도 되죠. 비만하지. 한국형 당뇨병 비만하지 네. 않고 한국은 외국의 속에서는 비만한 당뇨병이다. 그러므로 이제 상당히 치료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먹는 약을 먹는다고 외국의 서구 환자들한테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마른형의 당뇨병이 우리한테는 그것이 효과가 없거나 가장 적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제 주변에도 당뇨 환자분들이 보통 마르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살도 계속해서 빠지는데 계속 식이요법을 하라고 하고 무리해서 운동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도 혈당은 잡히지 않고 정말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치료의 이제 잘못된 점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이제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하고 먹는 약도 먹고 그러죠. 네. 그래도 몸은 점점 나빠져요. 또 나중에 혈당치도 더 올라가고 그 원인은 췌장이 나빠져서 이제 적게 나오는 거니까 그 인슐린을 적절히 공급해주는 방법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치단기적 인슐린펌프 치료 방법하면은 가장 당뇨병 원인에 맞게 치료하게 되는 것이죠. 네, 기존 치료법이 아닌 인공체장기 치료로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어 제가 만나보고 왔거든요. 일단 화면 보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이분. 단정하게 빗어내린 머리며 화장도 곱게 하고 옷매무새까지 점검이 끝나면 드디어 출근 준비 끝! 자, 이제 출근 준비 끝났습니다. 갑시다. 나가요. 건강하고 해피한 그녀 김동길 씨를 만나봅니다. 이른 아침 그녀가 집을 나서는데요. 벌써 13년째 매일같이 출근한다는 그녀. 너무 즐겁고 좋죠. 행복하죠. 이 나이 먹어서 이렇게 삶이 풍요롭죠. 너무 좋습니다.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70 다 됐습니다. 67. 그야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녀의 하루 일과는 몹시도 바쁘다는데요. 그녀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그녀의 활기참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꿈의 에너자이저입니다. 본인도 행복하시고 우리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분위기 메이커시고 열정적이시고 저희가 본받은 게 참 많습니다. 이보다 활기찰 수는 없다. 겉으로 봐서는 열혈 할머니가 따로 없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꽤 오랫동안 알아온 지병이 있다고 합니다.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지금 얼마나 앓고 계신가요? 아, 그래요? 제가 당뇨가 있은 지 25년 됐습니다. 무려 25년을 앓고 있다는 당뇨. 사실 그녀도 얼마 전까지 당뇨 때문에 힘든 증상들을 겪었었다는데요. 처음 당뇨 판정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혈당은 쉽게 잡히질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건 조금씩 합병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눈이 침침한 건 물론 극심한 어지러움까지. 어지럽기도 하고 그럼 막 집체가 돌아간다고 그러죠? 난 그게 무슨 소리가 있는데 이렇게 소파에 누워있으면 이게 집체가 흔들흔들하는 거 이렇게. 예? 그럼 막 이렇게 붙잡고 나는 붙잡으면 안 어지러울 줄 알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의 모습에선 전혀 건강상의 문제를 찾아볼 수 없는데요. 오히려 에너자이저로의 면모를 아낌없이 뽐내는 그녀. 대체 그녀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슐린 펌프 덕이죠. 이 펌프도 달고 그래서 밥도 먹게 되고 또 아침으로는 꼭 생식을 먹고 그러면서 몸에 피로감도 없어지고 그래도 이제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래서 저 많이 예뻐졌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당뇨 때문에 오히려 건강관리에 철저하게 힘쓰게 됐다는 그녀는 특히 먹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어졌다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균형 있는 식사를 하세요. 곡식 종류, 해조류, 야채 종류, 버섯 종류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먹게 되질 않잖아요. 근데 누가 생식을 먹으면 그런 게 다 들어있다 해서 그거를 잘 먹으면서 이제 펌프를 달고 해보니까 조절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밥도 먹어도 겁이 안 나고. 그렇다면 현재 그녀의 혈당 수치는 얼마나 될까요? 128이에요. 140까지 정상은 보는데 128 정상이죠. 100부터 140까지니까. 이러니까 활기차게 활동도 하고 일할 수 있는 기분 짱이죠. 네, 화이팅! 상담 하고 올게요. 네, 금방 만나고 올게요. 네. 열혈 청춘이 남부럽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김동길 씨. 그녀는 왜 진작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하지 못했나 후회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데요. 지금까지도 건강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 건강을 지켜야죠. 관리를 잘 해서 건강하면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열심히 더 일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 좀 봉사도 하고 그래서 활기찬 삶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화이팅! 건강만큼 소중한 것은 없죠. 에너자이저 김동길 씨의 건강한 노후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건강 화이팅! 와, 나이에 비해 정말 활기차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가 이 화면을 통해 저희한테도 전해지는 느낌이었는데요. 이분 역시 기존에 약물 치료를 하시다가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셨다고 해요. 교수님, 기존 치료와 인공췌장기 치료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환자도 먹약 먹다가 네. 굉장히 기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아주 누구보다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는 네. 에너자이저라고 그러는데 사람 살면서 에너지를 잘 이용해야 되거든요. 아까 당뇨병 원인을 얘기할 적에 분명히 인슐린 적게 나오면 동화적이 안 되니까 네. 힘 빠지가 안 되죠. 네. 그러나 이것이 2010년 유럽 당뇨병 학회에 발표된 것인데 이때 보면은 인식법을 치료했더니 췌장 기능이 뭐 1년, 2년, 3년, 4년 쭉 계속 증가하고 당화혈색소라고 혈당치, 평균당치가 정상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췌장이 회복하는 거니까 완칙적으로 가는 거고 네. 인슐린 많이 나고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췌장이 회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먹약 먹을 때는 먹는 양이 점점 증가했지만 네. 이때는 웹에 들어간 인슐린 양을 줄여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 몸에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줄어들죠. 그래서 인슐린 양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나중에 아무 필요 없는 상태, 관해 혹은 완치되는 양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이 환자도 바로 이 치료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바른 원인된 치료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거죠. 이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면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완치까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보통 이 치료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이제 좀 늦게 오면은 이제 네. 좀 완치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1년 이내 오면 1년 내에 거의 완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식본부 달면은 곧바로 췌장기능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미국 당뇨학회에 보고한 건데 보면은 6개월, 1년 돼도 이 인식 분비 등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죠. 인식 증가하고 혈당치는 곧이어서 금방 떨어집니다. 6개월 만에 정상치로 떨어지게 되고 1년 동안 계속되고 또 한 가지는 췌장 처리 능력, 인슐린 저항성도 없어져요. 이 처리 능력이니까 더 좋아져 가지고 췌장 똑같은 인슐린이라도 작용이 또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 일주일부터라도 많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완치될 때까지는 네. 1년이나 혹은 6개월, 1년 혹은 2, 3년 걸리는 경우도 있죠. 장치를 착용하고 나서 일주일부터 건강이 회복되는 걸 그렇죠.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네. 그렇다면요, 언제 치료를 시작해야 좋은지 치료 시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완치율에도 좋고 건강 회복에도 좋겠죠, 교수님? 그럼요. 이 미국 당뇨병에 보고한 거 보면은요, 네. 이 췌장 기능 회복하는 거 보면은 맨 꼭대기가 1년 이내 온 사람입니다. 아주 1년 이내 온 사람은 같은 치료에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인슐린 양이 급격히 증가하죠. 맨 꼭대기 네. 서부. 그리고 맨 밑에는 10년 이상 된 사람입니다. 회복할 기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되죠. 일조금 올수록 췌장기능이 굉장히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전 세계 당뇨병 학회제에 실려 있는 건데 보면은 우리가 발표한 거예요. 보면 1년 이내 오면은 약 63% 낮고 2년, 5년 동안 늦게 좀 먹약 보면 반수, 6년, 10년은 3분의 1, 10년, 15년 20%, 1년 후에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일조금 올수록 완치율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본부 치료는 말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하는 것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합병도 예방하고 나는 거니까요. 네. 네, 확실히 초기에 발견하는 것, 자기 건강에 미리미리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당뇨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아졌나 이 체감을 저희 방송국으로 오는 문자상담 코너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상담 코너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그중에 사연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959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6세 직장인인데요.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생각지 못한 일이라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네요. TV나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여주라는 게 당뇨에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요. 정말 당뇨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지금 이것저것 당뇨에 좋다는 건 전부 다 찾아서 먹어보고 싶은 심정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당뇨에 좋다는데 진짠가요? 어떤가요? 그래서 저희가 야심차게 코너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당뇨 치료 효과 있다 없다. 많은 분들 메모 준비하시고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당뇨 치료 효과 있다 없다. 첫 번째, 여주, 흑메밀, 개똥쑥, 누에. 당뇨에 좋다는 음식들, 당뇨 치료에 효과적이다. 네, 저희 질문 많이 받아봤던 거고 저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진짠가 하고 혹하기도 하거든요. 교수님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누에나 또 개똥쑥, 뭐 네. 흑메밀,
또 여조 이런 것들이 혈당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네. 그 떨어진 원인을 이렇게 나쁜 원인을 회복시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소화기관에서 당의 흡수를 저해시킨다든가 그 외에 이제 독작용이 있다든가 그래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당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꼭 당뇨병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럴 적에는 혈당치만 떨어지지 몸에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네. 됩니다. 그래서 그걸 속지 마셔야 돼요. 당뇨병은 혈당도 떨어지면서 우리 몸도 건강해져야 되는데 건강해져서 다시 말하면 몸에 영양이 잘 들어가게 영양실조가 없어져야지 되는 것이고 췌장 기능이 회복해야지만이 당뇨병의 원인적 치료가 돼서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그런 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는 인터넷도 워낙 발달되어 있고 주변 지인에게 이게 좋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텐데요.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하시고 직접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질문 확인해 볼게요. 당뇨 치료 효과 있다 없다 두 번째, 일일 일식,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적게 먹는다. 식이요법 굉장히 많이 하시죠. 이것도 식이요법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거 정답인가요? 아닌가요? 근데 식이요법이 뭐냐에 대한 문제인데 네. 음식을 잘못 먹어서 당뇨병 걸린 것도 아니고 그건 아무 관계 없죠. 음식과 관계 없고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에 이제 간 같은 경우 우리 있잖아. 간은 식사 후에 포도당을 저장시켰다가 식간에 또 써먹고 그랬답니다. 네. 보통 우리가 3끼 먹어서 저장했다 또 중간에 6시간 쓰고 또 저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그렇게 뭐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네, 먹는 양을 조절하더라도 활동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영양소는 공급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확인할게요. 당뇨 치료 효과 있다 없다 세 번째, 하루 5시간씩 운동.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 격렬한 운동을 한다. 이거는 왠지 이야기만 들어도 위험해 보이거든요. 건강한 그래요? 사람도 5시간 운동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운동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운동 선수들은 당뇨병이 없을까요? 네. 거의 비슷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과 당뇨병 관계 없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근육에서 포당을 많이 사용하니까 떨어지게 보이지만은 그것도 원인적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요 작게 먹고 여주 먹고 누에 먹으면서 포당이 안 들어가 혈당은 떨어지는데 운동까지 많이 하니까 전반적으로 영양실조가 더 심하게 오는 거죠. 그리고 막 고생을 많이 하는데 네. 몸은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고 운동 부족이 당뇨병의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운동에 너무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본요법을 하고 원인요법을 하고 그걸 도와주는 그러니까 보조요법으로 운동이 좀 도움이 되겠지만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3가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잘 메모해 두셨죠? 꼭 기억하셨다가 제대로 된 정보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또 당뇨는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10년이 지나면 합병증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요. 네. 이때까지 이제 실제로 관찰해 보면은 혈당 높게 유지하죠. 먹약 먹고 줄여야죠. 또 당뇨 원인에 맞지 않은 운동 열심히 하죠. 식이요법 하죠. 그리고 점점 에너지 부족 상태이니까 그걸 할 수 없이 이제 나중에 이제 10년 되면 합병증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실제 의사들이 당뇨 합병증 예방할 수 있는가 알고 싶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의 29개 당뇨병 센터가 공동을 해서 1,441명에 대해서 한쪽은 지금 있는 치료라고 한쪽은 인슐린 펌프 치료를 했어요. 하고 나서 10년 있다 봤더니 인슐린 펌프 치료한 사람들이 혈당 조절 잘 되고 영양소 좋아지니까 망막증, 신장합병증, 신경합병증이 이전의 치료에 비해서 지금 현 치료에 비해서 거의 60%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이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구나 알게 됐고 작년에 스웨덴에서 국책 인슐린 펌프 연구 결과 이거는 18,000명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 저 그래프가 생존율입니다. 생존율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시고 생존율을 보면은 파랑이 훨씬 오랫동안 많이 살아있죠. 총 사망률도 보면은 인슐린펌프 치료가 월등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다. 합병증이 적게 오니까 그게 받게 돼서 상당히 인슐린펌프 치료가 우리 몸의 건강을 도와주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됐죠.
네,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인공췌장기 치료.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 인공췌장기 치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이 궁금증에 대한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492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38세 여자인데요. 7개월 전쯤 당뇨 진단을 받아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치료받는 게 쉽지 않아 인슐린 펌프 치료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게 인공췌장기라고 하면 혹시 수술을 해서 달아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무슨 기계를 단다고 네. 그러니까 몸 안에 집어넣는 수술하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그 55g짜리 우리 달걀보다도 더 가벼운 거죠. 거기에다 사이즈도 달걀보다 훨씬 작고요. 네. 그런 기계를 그냥 이 바깥에다 달고 아주 가는 바늘이 꽂혀 있습니다. 하나 아프지도 않고요. 수술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인슐린펌프 치료를 하면은 아주 간단히 할 수 있고 식사도 잘 먹고 건강해지고 그러죠. 인슐린펌프 치료는 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초기부터 해서 아까 아주 췌장기도 많이 회복시켜야 되겠죠. 네. 그걸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인공췌장기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계신 분들 만나보고 이야기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그래도 이게 괜찮을 걸까? 치료를 시작해도 될까? 갈팡질팡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수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당뇨병은요, 조금씩 나빠지니까 환자들이 잘 모르고서 병을 키울 수가 있어요. 합병증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부터 하고,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것입니다. 몸은 거짓말이 않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올바른 치료 방법을 환자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서 자기 몸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자기 몸을 합병증 없이 잘 건강하게 잘 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도 당뇨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계신 분들, 당뇨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당뇨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당뇨에 대해 제대로 올바르게 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당뇨 알아야 듣는다 함께 하시면서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 그리고 치료법에 대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좋은 말씀 함께 해주신 최수봉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큰 지름길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5월 한 달 가족 건강 그리고 본인 건강도 건강하게 알뜰히 챙기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